안녕하세요. 운채널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 조회 항목 설정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조회 항목 설정이라는 걸 설명하기 전에 우선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주문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판매 관리의 발주 발송 관리, 발주 확인, 발송 관리 이쪽 메뉴에서 신규 주문이나 발주 확인 완료된 주문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신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아래 하단에 이제 주문자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상품명이나 옵션이나 수량이나 등등을 확인해서 이제 온채널에 발주를 처리하게 될 텐데, 이 주문건 정보가 아무것도 처음에 설정을 안 해 놓으시면은 아마 좀 뒤죽박죽 순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조회 항목 설정이라는 거를 통해서 제가 보기 편한 그런 순서대로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 순서가 처음에는 안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정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회되는 항목들의 순서를 설정하는 게 바로 조회 항목 설정이라는 기능인데요. 방금 보여드린 메뉴에서 하단에서 우측을 보시면은 조회 항목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접속을 하시면은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가 뜰 건데요. 좌측에는 이제 이런 목록들이 있는데, 이 목록들을 추가를 하거나 빼고 싶은 건 삭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가 가능하고요. 요 그리드 노출 목록 쪽에서 내가 실제로 보고 싶은 그 순서대로 설정이 가능하답니다. 일단 온채널에 발주하는 거를 한번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뭐 상품 발주하는 걸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판매자 상품 코드가 일단 있어야지 이 코드 번호로 검색해가지고 상품을 찾겠죠. 상품 찾아서 일단 상품명이랑 옵션 정보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명과 옵션 정보, 그리고 옵션을 어떤 걸 했고 그 옵션을 몇 개를 했는지 수량까지 한번 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체크를 했으면은 이제 그 밑에는 수취인명, 수취인 연락처 1번, 2번, 그리고 우편번호, 배송지, 배송 메시지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넣게 되겠죠. 다시 한번 온채널 발주하는 페이지를 보자면은 여기서 옵션을 선택해서 수량 몇 개인지 넣고 받는 사람 전화번호 1번, 2번, 우편번호, 배송지, 배송 메시지까지 순서대로 이제 아까 봤던 요 팝업창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뭐 배송 방법, 택배사, 송장번호, 이거는 추후에 발송 처리를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이 배송 방법, 택배사, 송장번호 같이 놓으시고요. 그 밑에 것들은 이제 보기 편한 순서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뭐 유입 경로가 나는 궁금하다, 아니면은 뭐 나는 해외 상품을 많이 판매를 해서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그 다음에 보였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정산 예정 금액, 이 예정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다, 또는 수취인 기준이 아니라 구매자 이름과 구매자 연락처도 한번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넣고 이 사람이 얼마나 3개월 동안 구매했는지, 6개월 동안, 1년 동안 얼마나 했는지도 궁금하다 넣으시고요. 필요 없는 거는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필요 있는 것만 이제 잘 세팅을 해가지고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내가 설정한 순서대로 이 항목들이 노출이 될 거니까 나중에 주문을 처리할 때 이런 것들 참고해가지고 조회 항목 설정을 해두시면은 아마 업무 처리할 때 훨씬 편하게 처리가 가능하실 겁니다. 조회 항목 설정이 뭐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드래그를 해서 놓는다거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요 화살표로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씩 세팅을 좀 해야 돼가지고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항목들, 말씀드린 항목들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코드나 뭐 상품 번호나 상품 코드나 상품명, 옵션, 수량, 수취인 정보, 배송지, 배송 메시지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놓으시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보면서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구매자명과 구매자 연락처를 수취인명이랑 수취인 연락처랑 헷갈려가지고 잘못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구매자랑 수취인이랑 다를 수도 있잖아요. 구매는 뭐 내가 했는데 수취인은 엄마한테 보내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은근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자 명의랑 연락처로 발주를 넣으시면 안 되고요. 수취인 정보로 항상 넣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 요 두 항목이 있어서 한번 혹시 몰라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추가로 저 같은 경우에는 배송비 묶음 번호도 같이 이제 상단에 노출을 시키는 거를 권장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체크한 두 개의 주문건, 요 두 가지의 주문건이 같은 고객이 같은 주소로 주문을 넣은 겁니다. 근데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게 배송비 유형에 유료로 두 개 다 써 있고 배송비 합계가 2,500, 2,500, 선결제 써 있어서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고객 분명히 같은 주소인데 왜 2,500원을 두 번을 결제했을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선결제라고 두 번 써 있어서 아마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양심적인 그런 판매자님들은 2,500원 하나를 어떻게 환불을 해줘야 되나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송비가 이렇게 좀 헷갈리게 써 있지만 이럴 때 확인을 하시는 게 배송비 묶음 번호이거든요. 지금 배송비 묶음 번호의 숫자가 동일합니다. 이 두 건이. 동일하면은 이 분은 배송비 결제를 한 번 했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개도 마찬가지겠죠? 이 고객도 다른 정보 다 똑같은데 혹시 배송비 두 번 결제한 거 아니야? 헷갈릴 때는 배송비 묶음 번호가 동일한지 다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동일하다면은 한 번만 결제한 거고 다르다면은 두 번을 결제한 거니까 그거는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래서 배송비 묶음 번호도 같이 조약목 설정하실 때 이제 잘 보이는 이런 배송비 유형이랑 이런 쪽에서 같이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송기한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발송기한은 보통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으로 되어 있을 텐데 발송기한을 넘기면은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까 발송기한도 함께 체크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항목을 좀 잘 세팅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조약목 설정하는 데에는 문제 없이 이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조약목 설정 반드시 체크해서 미리 세팅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